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언증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확신을 갖고 말하거나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왜곡하여 말하는 것을 허언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증상을 치료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특히 자신이 말하는 것을 사실로 믿고 있기 때문에 치료하는 데 어려움이 있답니다. 대체로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장애이고 반사회적인 인격장애에 해당된다라고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벌써 많이 잊혀져 가는 한 사건인 2007년도에 일어났던 SC의 그 게이트가 있죠. SC가 미국의 유수한 대학인 예일대 서양학과를 나왔다라고 하면서 졸업 증명서까지 대학에 제출했고, 그래서 그 국내 한 대학의 조교수까지 지냈어요. 그걸 바탕으로. 그리고 2008년도에는 광주 비엔날레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유명 큐레이터로 활동을 했었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였어요. 네, 그게 이제 나중에 들통이 나서 큰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었고, 이 사람은 구속까지 되었죠. 사문서 위조,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요. 뭐 이 사건뿐만 아니라 2015년에도 한 일간지와 포털 사이트에 그 미국의 유명 대학인 그 하버드 대학교와 스탠포드 대학교에 중복 입학했고, 자신이 그 마크 저커버그와 통화도 했고 뭐 하면서 그런 사람이다라고 주장했던 한 여고생이 있었죠. 근데 이것도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들통이 나서 허언증의 유명 사례로 소개되곤 합니다. 이렇게 허언증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우리 사회에 있고, 이게 미치는 해악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그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의 경우 좀 허언증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를 공공연하게 계속하고 다닙니다. 지난 7일 대전에서 집회를 열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목회자들 대상으로 조찬 기도회 모임을 오전에 7시에 가졌어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번에 장관이 된 이 추미애 씨는 조국보다 훨씬 공산주의자다. 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보다 훨씬 더한 공산주의자다. 대한민국 땅은 전부 국가가 소유해야 된다. 이런 법안을 주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있었던 그 대전 한밭 체육관에서 열린 국민대회, 애국 국민대회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해요. 이 추미애는 뭐라고 주장했느냐? 조국의 1000배다. 1000배. 그러니까 조국보다 1000배나 공산주의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땅은 개인이 가지면 안 되고 국가가 소유해야 된다. 이거 공산주의 아닙니까? 이 사람을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반드시 이 추미애는 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선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 체육관에 모인 수천여 군중이 맞아요 하면서 막 소리를 외치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호응을 합니다. 이게 여기서 또 그친 게 아니에요. 어제 진행한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한 국민대회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일산 킨텍스에서 행한 연설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모든 땅을 그렇게 국가가 소유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어떤 논문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건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뭐 추미애 장관이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고요. 모두 다 지금 거짓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제가 직접 추미애 추미애 의원실에 확인을 해봤더니 추미애 의원은 지금
그 국가의 토지를 다 회수해가지고 국가 소유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련된 법안을 낸 적 자체가 없어요. 뭐 땅과 관련된 어떤 그 법안을 낸 적이 없고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상가임대차 관련한 법안은 낸 적이 있지만은 땅을 뭐 다 회수해서 국가 소유로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국가 소유화, 그러니까 국유화, 토지 국유화 발언 자체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사실은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쳐보시면 나올 텐데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서 각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쭉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추미애 의원이 지금까지 발의한 법안이 한 24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제가 직접 살펴보니까 없습니다. 땅과 관련된 어떤 법안을 낸 적 자체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로 뭐 공산주의자로라고 매도를 하면서 쳐내야 된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토지 국유화를 주장한다. 뭐 중국 모델처럼 중국처럼 토지를 다 국가 소유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다. 뭐 이런 허위 사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보니까 이전에 그 언론사 기자들과 점심을 하는 자리가 있었나 봐요. 이 점심을 같이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기자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그 기자가 물어보면서 이제 추미애 장관으로 하여금 말하자면 그런 말을 한 것처럼 유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주장한 건 토지 공개념, 우리 헌법에 나오는 토지 공개념을 좀 강화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 기자가 그러면 세금이 올라가서 소유주들이 땅을 팔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고 추미애 장관이 답한 것을 왜곡 오보를 낸 거죠. 왜곡해가지고 교묘히. 그래서 마치 중국 모델을 헨리 조지, 그러니까 19세기 미국 경제사상가인 헨리 조지가 살아있다면 중국식 모델처럼 토지 국유화를 주장했을 것이다. 뭐 이런 그 말을 했다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강력 항의를 했고 해당 언론사의 그 대표가 추 장관에게 직접 사과까지 했고 그 기자는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옮기기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일단락된 걸로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추 장관의 그 해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그 지난번 추미애 장관이 그 인사청문회 할 때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추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토지세를 높여서 지주들이 땅을 팔도록 유도하고 이를 국가가 사들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면서 헨리 조지가 살아있다면 이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추 장관은 그런 적이 없다. 사실관계는 오찬 기자 간담회에서 기자가 그렇게 묻고 왜곡해서 기사를 썼기 때문에 뭐 이에 대해서 항의를 한 적이 있고 시정을 요구한 적이 있다. 그래서 해당 언론사가 사과를 하고 그래서 뭐 더 이상 이에 대해서 추궁하지 않았다. 그런 해명을 하는데도 이은재 의원이 아주 집요하게 계속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장관이 장관 후보자가 시절이죠. 장관 후보자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토지 공개념, 헌법에 나오는 토지 공개념 개념을 이야기한 거다. 토지 국유화가 아니다. 난 토지 국유화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도 없다. 토지의 사용 수익 처분은 당연히 토지 소유자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대 특권으로 인해서 높은 임대료로 고통을 받는 상인, 우리 사회의 문제다. 청년 창업자들이 이런 높은 보증금이나 권리, 임대료 때문에 창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지대 특권이 양극화와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토마스 피케티나 스티글리츠 같은 세계적인 경제학자도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지대 특권이 오히려 창업 의욕을 막고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기업을 영위할 의욕을 꺾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로
짜고 당 대표 연설에서 주장한 바 있다. 제가 이런 발언을 한 뒤로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저와 같은 주장을 실현하고 있어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자신의 소신을 발표를 했어요. 그 청문회 자리에서. 그렇게 몇 차례나 이렇게 해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의원실에서도 이 사실관계는 이렇다라고 해명을 했고, 이렇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언급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그 정광훈 씨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 2차례나 그런 추미애는 그 모든 땅을 그렇게 국유화해야 된다는 주장을 한다. 공산주의자다. 조국은 논문에다만 그렇게 썼지만 추미애는 아예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거짓말들을 계속해서 늘어놓으면서 추미애를 쳐내야 된다. 공산주의자니까 쳐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를 통해서 그 우리나라를 공산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그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하고 있거든요. 참 굉장히 병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이 그 자신이 하는 말이 거짓인 줄 알고도 이런 사실을 그 말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그야말로 더 정말 심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그 허위사실로 누군가의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해서 사람 명예훼손을 하게 되면은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합니다. 자격정지 10년 이하에 해당되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지금 심각한 그 범행을 사실상 지금 정광훈 씨는 반복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렇게 대중들을 속이고 거짓말로 공연히 그 한 나라의 그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또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참 이게 우리나라의 그 어떤 그 경찰 또는 검찰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여전히 이 사람은 활보하고 있거든요. 이런 그 사람은 빨리 좀 그 조치를 해가지고 이런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버젓이 그 계속해서 대중 집회를 하고 있고,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광화문 집회를 또 초대형으로 크게 치를 예정인가 봅니다. 이때도 이제 역시 추미애 장관을 성토하고 허위사실로 또 명예훼손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 이건 너무 한국 사회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 허언증 환자에 노란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또? 조금만 검색해보고 확인해보면 이게 거짓말인지 금방 드러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광훈 씨에 호응하고 아주 그냥 그 박수를 쳐대고 막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현실을 봅니다. 이게 그만큼 정말 자신들이 살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이거는 문재인 때문이고 다 이 정부 때문이고 추미애 때문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렇게 그 말에 그냥 열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정말 우리 사회가 너무나 좀 심각한 좀 병리 현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허언증으로 보이는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그 거짓말로 허위사실을 유포를 해도 이에 대해서 검증하는 언론도 제대로 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서 그 행정력 어떤 경찰이나 또 검찰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광훈 씨 경우는 그 개천절 집회의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사실상 지인적 구속이 됐어야 되는데 법원이 또 구속영장도 기각을 했기 때문에 더 지금 길길이 날뛰고 난리가 아니죠. 그래서 물론 머지않아 이에 대해서는 이제 자신의 언행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루어질 걸로 보이기는 하나 너무나 그 피해가 만만치 않다. 그 당사자들
지금 정광훈 씨 발언들을 보면은 조국 장관,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뭐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 또 뭐 도올 김용옥 씨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사회가 너무나 언론이 불신받고 언론이 제 기능을 못한 결과 가짜 뉴스, 허위사실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극우의 이런 행보를 보이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확대 재생산되고 증폭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광훈 씨의 이런 허언 증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봤습니다. 우리도 좀 돌아보면서 이런 문제들을 재발되지 않도록 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진실은 이렇다 이렇게 좀 알리는 작업들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1-8888 1,000원씩 기부하는 대리운전 88 대리운전 061-681-8888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1-8888